여자분이 상대편 남자분이랑 친해지셔가지고 눈이 맞으신 거예요. 남편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소송을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평소에 폭력을 좀 행사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정이 부정행위 때문에 깨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상간남 너도 위자료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별신 신현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기존의 법리를 뒤흔드는 판례가 2024년도에 나왔거든요.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이 법리를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바람을 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간남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하시면 되셨어요. 배우자가 상간남이랑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간남이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보면 그런 걸로 소송을 많이 들어오고 당하시고 하시고요. 근데 이걸 약간 뒤집는 듯한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는 듯한 판례가 다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우자가 바람 폈는 증거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있는 것도 상간남이 알았어요. 근데 위자료를 인정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부부가 깨진 게 바람만으로 깨진 게 아니다고 판단을 해서 위자료를 인정 안 한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등산을 하면서 서로 부부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여자분이 상대편 남자분이랑 친해지셔가지고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은 잘 준비를 했어요.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증거들, 와이프가 타던 차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차에서 차마 제가 입에 담기 못한, 유튜브는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부부 동반이니까 서로 가정이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존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소송을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평소에 와이프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상대편한테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를 했겠죠. 근데 남편이 평소에 폭력을 한 거랑 와이프랑 바람핀 거 같은 유책이 있다, 쌍방 유책으로 이혼이 된 경우에는 이 상간남 자체가 가정이 부정행위 때문에 깨진 게 아니니까 그러면 상간남 너도 위자료 지급하지 마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부정행위 증거,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증거, 그 다음에 내가 휴직 사유가 없었다는 증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었어야 되겠죠, 가정생활에서. 근데 그게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간소송이나 바람을 피거나 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나왔던 판례가 이 판례고, 기존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어떤 판사님들은 그 판례 난 모르겠고 못 기다려주겠으니까 난 무조건 그냥 선고한다, 이런 사람들도 아주 극소수 계시긴 하시던데, 대부분 판사님들도 이 판례를 내면 조금 혼란스러워하시고 좀 기다리시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내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내 배우자랑 바람을 폈다고 하면 나는 정신적인 충격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거 자체만으로 서로 부부간에 잘못이 있어서 위자료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건 변론으로 하고, 상간남한테는 위자료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대법원이 본 것처럼 부부가 서로 잘못을 했고 부정행위만으로 이 이혼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간남이 이 가정을 깨는 책임이 없다고 보고 상간남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어느 게 맞는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의견을 달아주신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고 더 가치를 가지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 쉽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유재석 씨처럼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아직까지 제가 극복을 못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얼굴 뵙고 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수도 있고 저 아닌 다른 법률 전문가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혼 사건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한테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섣불리 나는 괜찮겠네 하고 방치하다가 위자료를 많이 무시거나 아니면 나는 못 받겠네 하면서 섣불리 포기하시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피해보는 일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바뀐 판례랑 그 다음에 바뀐 소송 흐름,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앞으로 더 트렌드를 바꾸는 그런 판례나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보다 정확하고 열심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별의 신을 한번 만나러 와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